자기가 폭발물 사고로 시력도 잃고 두 손목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손이 눈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시상이 떠올랐는데 써달라.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던 노트 찍 찢어가지고 이렇게 써주고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시방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이 시였어요. 시방은 지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하늘빛이 어떤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등등 정말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인식의 장벽이 제일 힘들대요.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답습이 돼, 인식이. 그거를 없애는 것이 이제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술을 보면서 아 저거 정말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문화 아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또 소태평론을 만들고 있는 방귀희라고 합니다. 장애는 어떻게 갖게 됐는지? 1살 때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소아마비가 1987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창궐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1956년생, 57년생, 58년생 이럴 때가 소아마비가 가장 많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생이었죠.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으면 다른 애들은 손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손이 움직여지질 않아서 그런 걸 못하니까 아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버릇할 때 손들어 이랬을 때 손을 여기 손을 아예 못 쓰고 여기까지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말썽을 안 부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손을 못 들어서 제가 1981년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가서 말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달력이 좋다. 3분짜리 컬럼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이러셨는데 그렇게 기회가 온 것이 그 해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 해였어요. 그래서 뭔가 장애인 모델을 좀 찾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은 처음이었으니까 휠체어를 탄 학생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송하고 인연이 재밌게 됐었죠. 제가 섭외를 하잖아요. 작가니까. 아 그러면 뭐 네 5층으로 오시면요 제가 있고요. 막 그러면 와요. 그래서 이제 문을 빼끔히 열고 어머 어서 오세요 하고 내가 반가워하면은 아 여기 방귀희 작가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작가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저라고 해도 잘 안 믿으시다. 작가세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장애예술인 협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뭐 센터를 만든다든지 법률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애 예술인 개인한테 필요한 권익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을 이미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나의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매니지먼트 일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은 소떼문학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소떼문학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을 했는데 문학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문학 하나만 가지고는 문화예술을 다 아우를 수는 없겠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예술인 협회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의 이는 이제 알파벳으로 쓰고 미는 한문으로 쓰고 지는 이제 한글로 쓰고 했는데 이 장애인 예술은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장애인 하면은 좀 이미지를 좀 B급으로 해서 B급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일반 예술보다 굉장히 낮은 사람들. 예술이 아니고 일반 분야에서 일반 장애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별로 잘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식개선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인식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했고 발음하기도 편하잖아요. 예전에는 거리에서 장애인들 보기가 힘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교육이 문제였어요. 장애인인데 학교에 안 보내는 그런 사회였었죠. 그 다음에 취업이 문제가 됐지. 그리고 나서는 뭐 지하철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동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우리는
문화예술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10원을 주면 20원을 원해요.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는 문화예요. 머덕이라는 학자는 문화와 복지는 행복을 퍼올리는 두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문화복지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알려야 좋든지 싫든지 판단을 할 텐데 아예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 예술활동은 관객이 없으면 안 돼요. 공부는 나 혼자 하면 돼.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되지만 예술은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데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홍보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지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아,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 장애에 대한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장애인은 그냥 묻혀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에 대한 비중을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장애니까 이걸 못해, 이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이러면 오지 마세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건 거부 의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려면 한번 와봐 하고 이 사람이 왔을 때 뭐 불편한 게 없나 이렇게 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차별이 되고 배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이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못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도전하게 되고, 그때 당신은 실패할 수 있어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